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은 뭐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도 형벌에서 욕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업인 시티라는 곳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노무사로서 활동한 지 6년 정도가 되었고, 법인을 제가 설립한 지는 지금 이제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노무사가 전반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회사에 대한 자문, 또 회사에 대한 컨설팅 뿐만 아니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건, 임금체불 사건이라든지 부당이고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그리고 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 사건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사팀에서 대부분의 업무들 다 경험을 했습니다. 뭐 직원들 채용부터 교육, 그 다음에 임금 계산이라든지 또 그 회사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노동조합 상대해서 협상하고 이런 일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노동조합을 상대하기 전까지 노동법이라는 법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노동법, 근로기준법 혹은 노조법이라는 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노동대학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직장인 출신으로서 노무사를 취득한 사람 혹은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랑 같이 어디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무사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회사를 다니면서 노무사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회사의 직원으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회사 쪽의 입장, 즉 회사의 유리한 방향들만을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노무사가 된 이후에는 저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회사도 있지만 근로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균형적인 생각을 갖추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들은 뭐 아르바이트라고 통칭을 하지만 노동법률상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시간 근로자들은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라든지 혹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원들이 모여서 입법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여기 배달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로 판단을 해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업재해를 입는다고 해도 보상을 못 받았고 했었으나 이 분들을 좀 더 근로 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리해고를 하려는 시도라든지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혹은 휴업을 시키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인건비 4분의 3, 대기업의 경우는 3분의 2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을 해고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활동을 할 때였는데 이 친구가 체불된 금액을 제가 대리를 해서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노무사님 너무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커피 한 잔이 2,500원 정도 했었는데 어디에서 맛보지 못한 좋은 맛있는 커피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뢰한 사건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노무사가 더 추가적으로 찾아내어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줬고 또 그 본인은 노무사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뿌듯함을 많이 느끼죠.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개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이라는 것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혹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부의 답변이 다른 경우도 있고 법원의 판단도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노무사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혹은 그 사건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한 건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던 적도 있습니다.
멘탈이 되게 강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사건을 의뢰하거나 혹은 자문을 의뢰하는 회사나 근로자들 모두가 흥분한 상태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뭐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도 흥분해서 욕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자문할 때도 질문을 통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충분히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도 노무사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최대한 빨리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합격한 이후의 삶은 어차피 공부도 다 새로 해야 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수험에 맞추고 최대한 빨리 수험 기간을 끝내는 게 좋은 방법이고, 물론 당연히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이념적으로 혹은 본인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출 때에 올바른 생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빨리 합격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 혹은 직원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서 못 찾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회사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근로자들 중에서도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본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인원들도, 그런 인원들에게도 제가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권리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인식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법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클과 함께한 노무법인 시티의 김기룡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